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난입니다. 이렇게 한 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또 게다가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흐름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준금리 결정이라기보다는 이 분위기라든지 뉘앙스가 좀 크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시사점을 미국에서도 보여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을 해주었는데 이게 사실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다만 이제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하니까 주식은 또 선반영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러다가 뭐 동결하고 이러다가 또 낮아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희망회로를 조금 돌리게끔 시장에 만들어준 그런 이벤트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에 조금 더 시선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설전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양시장은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개장 직후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던 코스피가 오늘은 0.14% 크게 밀려나진 않았습니다. 2,43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하긴 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1,000억 원가량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7포인트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0.63% 소폭 밀려난 73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고요.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강세였고요. 아무래도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 폐지 소식으로 하한가를 쓰면서 대체로 게임주들이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4원 50전 내린 1,323원 7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과 한국은행, 금통위의 베이비 스텝 단행에 따른 영향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환율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 체크를 해보셨을 겁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차게 준비해 왔고요. 오늘 또 베테랑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금요일을 화려하게 또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보니 향후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인데 과연 이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지 오늘 저와 그리고 전문가님들과 함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그리고 주대장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문가님들과 함께 첫 번째 썰전 주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 결정이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파랗게 질렸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뭐 오늘 이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 결정으로 인해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타격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 이슈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은 위믹스 코인 대체 뭐야? 네. 그리고 또 그게 뭐길래 이제 또 게임주에 이렇게 안 좋게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또 오늘 또 뭐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도 네. 상당히 이제 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또 뭐 하한가도 가고 그렇죠. 이랬는데 점한가도 가고 한가도 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한번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도 모르실 것 같고요. 일단 위믹스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 그룹에서 이제 발행한 그렇죠. 코인인 거네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기업들은 다 자기 코인 있거든요. 뭐 네이버도 자기 코인 있고, 네네. 뭐 카카오도 뭐 클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코인 있고, 네. 다 대기업들이 이제 코인을 자체 코인 발행을 하면은 이제 꽁돈이라고 해서 자산이 좀 생기죠. 근데 이걸 활용하건 안 하건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비교를 하자면 이제 상품권은 발행하면은 발행량의 소비량 부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채워넣어야 되고 네. 아직 소비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잉여금으로 남으면서 기업들이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을 확보해가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큰 회사가 이 자기 회사 부분들을 이제 믿고 투자해라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코인인데 이게 사용이 되건 안 되건 간에 투자자들이 그 코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면 회사는 거의 꽁돈식으로 수익이 이제 생긴다고 사실 보시면 되는 구조예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NFT에 이어서 이제 자체 발행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코인으로 추가 돈벌이 수단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코인하고는 조금 틀린 성격이 있어요. 왜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코인 발행사들이 이 코인을 발행을 했지 이걸 가지고 어떤 걸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그냥 관련돼서 코인이라는 의미, 이 기업의 코인이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위메이드가 최근에 크게 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 게임인 이제 미르포가 해외 부분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또 사람들이 또 유저들이 많이 이제 호평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급속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코인 부분도 발행을 하게 되고 이 코인을 직접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코인이었단 말이죠. 즉 미르프라는 게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재화를 모으면 이거를 위믹스 코인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이라는 굉장히 선풍적인 그런 사고를 만들어내면서 게임도 더 인기를 얻게 만들고 코인의 기대 가치도 높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코인도 채굴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컴퓨터 세팅을 통해서 블록들을 맞춰가면서 채굴하는 방식밖에 안 되지만 이건 이제 기업 자체 발행 코인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디든 접목을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닥사라고 하는 대표 이제 한 5대 거래소인가 4대 거래소 연합 모임이라고 해요. 그게 회의체라고 하는데 이 닥사에서 갑작스럽게 위메이드의 해당 코인을 상장 폐지하기로 어제 긴급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몰랐대요. 예고를 하고 이렇게 뭐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를 띄워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회의를 하고. 위메이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갑질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상장 폐지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유통량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다 이런 거를 이유로 삼으면서 이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메이드가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게임 그리고 그 게임 기반에 실제로 채굴이 가능하고 채굴을 하면은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이 P2E 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앞으로 게임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이런 걸로 좀 성공을 해서 히트를 친다. 그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코인 발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게임으로 채굴할 수 있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게임도 더 유도를 시키면서도 투자 관점으로 게임을 하는 방식도 좀 만들어 보자. 그러면 게임 업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불법이다 아니다를 나라에서 정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게임 업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해당 어떤 코인 효과를 받는 P2E 시장 핵심 종목인 이 위메이드 그룹이 국내 대표 전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그런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국내 동종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게임사들 또 지금 추진 중이었던 게임사들이 다 동반 악재화되는 현상들이 나와버리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게임사들이 지금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선행 기업들을 보고 돈벌이가 더 된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던 코인과 게임의 접목 사업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위메이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게임 업종에서는 뭐 코인 업종에서 루나 사태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들 최근에 나타났었던 이런 사태가 게임주와 코인과 연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게임주들이 코인과 관련돼서 사업성을 크게 바라보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럼 게임 시장에 대한 어떤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은 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타격은 위메이드에 연동된 코인이니까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영향을 앞으로도 받겠지만 주변 게임주들 사실 어떤 게임주가 강하게 가면 같이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듯이 연계적으로 간접적인 조정 영향은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나 접근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가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주대장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지금 또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께서도 정말 네.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 사실 설명해주신 부분을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코인을 거래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제도나 감독이나 이런 측면에서 관리가 좀 이루어졌더라면 네.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 위메이드 관련된 그룹주들의 영향이 다른 게임주들까지 영향을 받은 게 사실 과연 좀 지속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단발성으로 그치고 다른 게임주들은 각자의 길을 향해 가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다 같이 좀 동반으로 영향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게임주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기대감에 한번 좀 어깃장이 낮아서 그렇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와 네. 개별주적인 문제가 전 둘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코인의 문제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 뭐 증권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FTX 파산 사태도 그렇지만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코인 거래소에 입금을 하면은 그걸 예탁결제원이나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써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당연히 그 돈을 고객 돈이 쓰지도 않은 돈을 써버리면 당연히 파산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 뭐 제도적으로 봤을 때 좀 제도화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는 좀 더 안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번에 FTX 파산 사태 때문에 더욱이 이 위메이드의 그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위메이드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뭐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이나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도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뭐 키움증권도 그렇고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만기 사채 이자가 뭐 1% 정도 돼요. 그래서 그들도 좀 예상을 못한 그런 좀 돌발 악재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사실 권리가 다르죠. 주식을 보유한 게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그냥 상환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만기에 이제 상환 청구를 해도 되고 뭐 조기 상환 청구 요건이 도달하면은 조기 상환 청구를 해도 되는 거라 주주분들과는 입장이 전혀 다른데
아직까지는 개별 이슈적인 부분이고 뭐 게임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요번에 상승을 한 게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게임주들이. 그런데 시장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기관이 공매도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쇼커버링이 전반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과대 낙폭주들의 쇼커버링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다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공매도로 또 수익을 내면 되거든요. 또 주가를 또 공매도를 좀 누르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른 게임주들의 낙폭은 위메이드만큼 강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개별 리스크 그리고 여태까지 너무 많이 빠진 점을 좀 생각을 해서 완벽하게 뭐 다른 게임주들이 막 하한가를 간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이제 가상자산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좀 더 제도화되고 좀 안정성이 강화되면 조금 더 이 게임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잠시 지금 게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발 이벤트로 인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중국의 이제 한알령 해제라든지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제품이라든지 한국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수출 활로를 열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됐죠. 자, 이 부분 역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들과 함께 향후 이제 게임주 랠리가 이 단발성 이벤트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인지는 하단에 또 노란통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대장 전문가님의 노란통 링크인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이 입장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주대장 전문가님께 추가 질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주대장 전문가님께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공개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셔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 들어가셔가지고 슈팅 스탁을 검색해 주시면요. 사이트 공개 방송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에서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맞춰주시면 정답자분들의 한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썰전 주제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EU 에너지 장관회의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보류라는 이제 얘기를 가지고 같이 함께 대화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어서 계속 이제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최근에 에너지 관련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이전에도 한번 그 유가가 낮아져야 이제 물가가 낮아지고 네. 결국엔 그래야지만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낮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미국의 CPI도 나쁘지 않았고요. 11월에. 네. 물론 아직도 심각하지만 네. 12월 중순쯤에 또 발표가 될 텐데 현재 유가가 또 70불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인상 속도 조절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가스 가격 상한제 네. 도입 보류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도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최근에 천연가스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죠. 네, 그렇죠. 네, 천연가스가 굉장히 급등했었고 지금 유럽 국가랑 러시아랑 패권을 약간 다투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는 뭐 틈만 나면 가스를 잠근다. 유럽 에너지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맞아요. 미국 거를 자꾸 받으니까 밸브 잠가버리겠다 걸로 가고 있는 거. 그렇죠. 말도 조금 들었고요. 화났죠. 네. 그런데 이제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네한테 그냥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강경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EU 에너지 장관 회의, 그 27개국이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국가들이 하는 겁니다. 결국 도출된 내용은 무엇이냐? 결국 그 러시아 편을 거의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7개국은 내년에 전체 가스 저장고죠. 천연가스 저장고의 15% 물량은 공동 구매를 하는데 러시아 거는 제외한다. 뭐 결국에는 러시아의 그런 강경 대응, 러시아 에너지 없이는 결국 못 살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들어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원래 이제 요거까지는 에너지 그 장관 회의까지는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왔는데 합의에 이른 거는 몇 시간 안 됐습니다. 한두 시간 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상한제는 도입을 못했어요. 결국 러시아와 유럽이 자꾸 에너지로 다투고 있는데 결국 러시아의 에너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방향성이라 당분간 또 푸틴의 어깨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요건 때문에 유가가 좀 팍팍 떨어져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팍팍 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 그리고 아시아가 경제가 좀 부진하면은 아무래도 원유의 수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벨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레벨 떨어지는 게 좀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들어봅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봉쇄 수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원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봉쇄 수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좀 유가가 조금 더 떨어져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저는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저도 뭐 그런 종목을 편입해서 수익을 냈죠. 뭐 그린케미칼 같은 종목도 유가가 하락했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니까요. 그런 쪽들 보시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유출됐고 신흥국에는 주식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유입이 됐고요. 신흥국가의 부도 위험, 신용 위험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터키나 인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상승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이 굉장히 성장 둔화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위기 쪽으로 좀 회사채 디폴트가 늘어나면서 아시아 뭐 채권, 중국 채권에 대한 유출이 좀 크다. 이 부분이 좀 리스크인 것 같고 우리가 그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수출하는 주식들은 조금 조심해 가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주대장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준비한 그 강의는요. 네. 계절적으로 겨울만 되면 껌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주식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겨울만 되면 올라간다라.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함께 출연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셨던 네. 이제 뭐 가스공사 그런 쪽 종목이라든지 제가 그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날씨가 추워지면 수익을 볼 만한 또 이제 날씨 추워지면 수익 볼 만한 게 콜록콜록 되면서 요새 또 감기 유행이더라고요. 네.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기 관련된 뭐 진단 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과연 이 감기 쪽일지 아니면 이제 난방 쪽일지 네. 둘 중에 하나는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나요?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네.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공개 방송에서 주대장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또 공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들 계좌를 따뜻하게 해줄 만한 그런 종목을 준비해 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어지는 8시 주대장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여러분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도 받아가시고 강의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앞서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또 수익이 날 만한 계좌를 따뜻하게 해줄 만한 그런 종목. 또 이제 뭐 지금 에너지 얘기도 하고 가스 가격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도 그런 것도 이제 또 가스 관련한 거였고요. 그렇죠. 요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이슈도 가스 가격에 상한제를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네. 최근에 기사 보니까 전력도 이제 도매로 사오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왜 네. 그래서 한전에서 네. S&P라는 이 전력 도매 가격을 상한을 둬가지고 네네. 얼마 가격 이상으로는 안 사겠다. 근데 네네. 또 이제 사가는 기업들은 민간 기업이고 그렇죠. 한전은 공기업이잖아요. 네네. 이거 가지고도 또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또 에너지 가격이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을 느껴가지고 네.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뭐 여기 유럽이나 러시아 관계에서도 그렇고 네.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한제 이런 제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속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한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필요가 없죠. 네. 예, 보이젠에서 에던 스위스. 네, 자본주의 시장에서 뭔가를 제한을 둔다라는 거는 후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뭐 사회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예, 러시아는 그렇다 쳐도. 예, 마치 예전에 그 서방권 강대국들이 이 아시아권이나 남미권의 사람들이 아직 기술력이 못 따라가니까 식민지를 해서 제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규제를 법안을 공개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합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뭐 추진하는 이유, 앞서서도 이제 뭐 미국 주도하에 이제 석유 가격 상한제가 이미 추진이 돼서 합의가 됐잖아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이제 부분에 해당을 했는데 또 이제 유럽에서 이 국가들이 가스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역시라도 혹시라도 이제 가스 가격이 크게 폭증을 할 경우에 러시아가 이득 취하는 거를 막겠다라는 어떤 견제책으로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결렬된 이유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상한선이 높았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선물 가격 기준 1메가와트당 275유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한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여태까지 유럽에서 이 정도의 어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던 적이 딱 한 번 정도밖에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 최고점 수준을 상한제로 잡자는 얘기는 앞으로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부분들도 용인해 주겠다는 얘기고 오히려 에너지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현재 수준도 선물 가격이 이제 120유로, 110유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한선을 2배가 넘는 상한선을 주면은 상한제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돈을 러시아를 벌게 해주거나 가스 사업자들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라별 의견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고 이제 공동구매 부분은 일정 부분 같이 하자라는 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동구매 일부분이니까 러시아산은 좀 제외를 시키고 다른 부분에서 공동구매를 하자라는 쪽으로 좀 얘기가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그 무기화 견제책인 동시에 그리고 또 크게 문제가 유럽에 발생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을 지금 같이 모색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뭐 결론 난 건 없으니까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가스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상한제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랠리가 나오고 있는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도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국내 S&P 상한제 도입도 바로 오는 12월부터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상한제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일단은 뭐 한 3개월 정도만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려되는 종목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속풀이, 속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신다면 오늘 종목 상담을 통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은 앵커님께서 종목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대장 전문가께 부탁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41,000원에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이제 가스 관련 주식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LNG가 있고 LPG가 있고 뭐 도시가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LNG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주식은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져야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동절기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좀 레벨 다운이 돼야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뭐 튼튼한 기업이고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조금 더 상승하려면 일단 환율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 요인으로 뭐 동절기는 나쁘지 않겠으나
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좀 하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매수가가 41,000원이시면은 뭐 엄청 높은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다만 소요되는 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비중이 과도하지 않으신데 뭐 일단 추가 매수까지 하는 거는 호재가 있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냥 보유를 하면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의 탈출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목표가를 41,000원, 42,000원 정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41,000원, 42,000원 부근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상담은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께 부탁드려 볼 텐데요. NC소프트입니다. 매수가가 40만 원에 비중은 3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매도가를 어디쯤 설정을 해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볼 수 있겠고 보통 종목 상담이 수익 중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손실 중이었다가 최근에 수익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4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전 요런 구간대에 들어갔다가 물려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올라와가지고 수익 구간으로 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맞나요? 아,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 맞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익이 10% 이상 진행되고 있고 이 구간대에 보시면은 저점을 지키고 있죠. 예. 그리고 NC소프트 하면은 또 사우디발 수혜 요소도 같이 연계돼서 최근에 또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국내에 있는 모든 게임사를 통틀어서 가장 돈을 사실 잘 벌고 있는 리닛 뭐 땡땡류를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 사실 지금 리니땡 W가 상당히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얻고 유지하면서 매출 순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를 전제로 본다면 또 월봉상으로 충분히 최근에 주가를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도 상승 추세는 추세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60만 원 정도권까지의 상승력이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30%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추세상으로 좀 장기 홀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까지 보신다면 60만 원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셨기 때문에 장기 홀딩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더 많은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주식설전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 스탁스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현황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지금 현재 7시 출연진 일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305% 기록 중이십니다. 그리고 8시 2부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343%로 대략 한 40% 정도 앞서 나오고 계신데요. 과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일부 전문가님들이 재역전하실지 아니면 2부 전문가님들이 현재의 우세를 계속 이어가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 순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22% 기록하고 계시고요.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S트래픽, 그리고 나노신 소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위 공대현 대표님, 현재 한 종목 에코플라스틱 보유하고 계시고요. 최근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플라스틱 이제 규제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로 후각을 드러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한미글로벌 수익이 두 자릿수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적풍 전문가님, 현재 5종목을 모두 채워주셨고요. 경동도시가스도 여기 가스 관련주 적풍 전문가님도 한 종목 들고 계시네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매도 종목 탑5 또 한 번 수익 실현하시면 굵직하게 수익 내주시죠. 네, 20%대 두 자릿수 수익률 굵직굵직하게 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6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아까 말씀해 주신 계좌를 따뜻하게 덮여줄 종목이라고 해주셨죠. 올겨울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수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YP 엔터가 지금 현재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도 이어갈지, 최근 또 물류대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무백스 급등 랠리가 이어질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모아데이터부터 로보로보 그리고 SM 로봇 관련주 이제 엔터 3사를 모두 섭렵해 주셨습니다.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60.85% 기록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5위. 네, 지금 현재 주대장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83% 기록 중이시고요. 그린케미칼 오늘 수익 실현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그린케미칼 매도를 이제 하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로보캅 같은 매매 손실 없는 완전 무결 매매 이어가고 계십니다.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 현재 한신기계 그리고 한미글로벌 두 번의 두 자릿수 수익, 유신, 삼성, SDI까지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수익으로 끝까지 마무리해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만나보겠습니다. 다크헌터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90%. 와, 자연과 환경이 이제 톡 치면 날아가겠다라고 같이 얘기했었는데 진짜 톡 치고 날아갔네요. 과연 더 날아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18% 수익 여전히 보유 중이시고요. 4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자, 매도 종목 탑5 현재 제일 큰 수익을 내준 종목 다크헌터 전문가님께서 보유 중이십니다. 키림 58% 수익, 그리고 대우AL 19%, 화천기계까지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3위 만나보겠습니다. 자, 3위는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97%, 바우데이터가 또 급등하면서 자, 상남자 테스트 통과한 종목이라고 해주셨죠. 급락이 한번 떨어지면서 상남자들만 버틸 수 있다 하셨는데 역시 상남자 테스트 거치니까 이제 급등 계속 나오네요. 과연 어디까지 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19% 수익 바우데이터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NC소프트가 1등 공신인데 이거를 이제 좀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우데이터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두 굵직굵직한 수익률로 현재 누적 97% 기록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2위 이주연 대표님. 현재 LS전선 아시아부터 종목명이 길죠. PNK 피부임상 연구센터까지 총 5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매도 종목 탑5는요. 이제 풍국주정, 액터즈소프트, 히림, 피플바이오, 휴마시스까지 종목들 수익률이 아주 굵직굵직하십니다. 누적 수익률 109% 기록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1위, 어제에 이어서 신호주 대표님 여전히 1위 유지하고 계시고요. 자, 2위인 이주연 대표님과 불과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적 수익률 112%. 자, CJ, CGV 23% 수익이지만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자, 아바타 개봉 전까지 본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는요. 웰크롬부터 일진파워, 팜스토리까지 자, 후반부로 갈수록 굵직굵직하고 빠른 수익, 뒷심이 강한 전문가님 과연 끝까지 뒷심을 발휘해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출연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종목 AS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재 현대무백스, JYP 엔터 이런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데 네. 지금 엔터 3사를 모두 섭렵해 주셨어요. 네.
야, 지금 뭐 JYP 엔터 그리고 수익률도 괜찮고요. 네. 여전히 가져가실지도 궁금하고 네. 현대모백스가 사실 아무래도 지금 물류 대란 얘기 또 파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있고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도 막 좀 난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현대모백스 같은 이런 관련주가 급등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조만간이 되겠죠? 네, 뭐 또 자동화 관련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현대 무백스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된 그 자동화 관련 모델에 네이버에 직접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 재료가 이제 부각 시 뭐 상한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시스템류를 주로 다루는 게 현대 엘리베이터 그룹 산하에 연동되는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성도 부각이 된다면 단기 변동성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공략 사인 드리고 어제 오늘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잘 선점하신 분들은 홀딩 유지, 없는 분들은 매매도 가능한 구요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표주가까지 강하게 한번 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 거고요. JYP 엔터는 이제 목표주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4,000원이 목표주가고 노란톡방으로도 목표주가 상향은 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발빠르게 단타 종목으로 돌려서 수익을 이제 급등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가는 종목들은 이제 좀 놔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64,000원 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차익 실현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홀딩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차분히 올라가고 있지만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내주는 종목들도 효자 종목이 아닐 수 없겠죠. 과연 목표가까지 쭉 치고 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대장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한전기술 여전히 뭐 보유하시지 않고 매도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예. 이 종목 한번 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일단 오늘 이제 KB증권에서 좀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좋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또 저는 방송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또 했지만 뭐 보유한다라는 얘기를 어제 짤막하게 드렸는데요. 뭐 여전히 뭐 증권사 컨센서스 종합을 보면 대략적으로 뭐 증권사에서 잡는 목표가는 뭐 78,500원 정도대 컨센서스 종합해보면 한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표가를 전에 이제 뭐 71,000원 뭐 이 정도로 좀 잡아드린 부분이 있는데 좀 천천히 넉넉하게 보시면 충분히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때 상한가 간 이후로 아직도 상승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좋은 이슈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부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권사에서 KB증권에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뭐 이거는 거의 뭐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기사가 있었다는데 뭐 그거는 뭐 일단 참고만 하고 어쨌든 분위기는 좋다라고 해서 목표가까지 지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매도해 주셨지만 여전히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현재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주셨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종목 AS 모두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그래서 수익 날 종목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올겨울을 따뜻하게 덮여줄 만한 종목도 편입을 해주셨고 한데 네네. 또 그런 후속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수익이 좀 나올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선한 이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선한 이익. 그런 시스템이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지금. 아, 벌써 이 선한 종목은. 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마련된 종목이다. 그렇죠. 도대체 종목명이 뭘까요? 선익 시스템입니다. 아, 선한 이익을 줄 시스템이 준비돼서 네, 선익 시스템이다. 네네네. 야, 이거 그 기업 오너분께서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IT 업계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OLED 증착기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국내 대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중견기업
에도 좀 선정이 된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가져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양매수 성격으로 매수를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3거래일 연속 매수와 함께 양봉 추세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9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 캔들로 한번 양봉이 들어올려지면 연속적으로 계속 밀고 가는 스타일이라는 걸 아실 수 있듯이 지금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고 27,000원 정도권까지의 상승력이 앞으로 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다음 거래일 시가 범위 내로 매수를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27,000원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손절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직전 저점 눌림목을 잡고 들어갔었던 15,0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볍게 선점하고 연속 양봉 보면서 며칠 내내 수익 즐기다가 목표 주가 달성되면 딱 차익 실현하는 그런 깔끔한 매매 해볼 수 있는 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선한 이익 줄 시스템 마련돼 있다고 해주십니다. 자, 가격 전략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익 시스템 가격 전략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주대장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이 또 맞춰주셔야 또 커피 쿠폰도 받고 이러거든요. 네. 좀 힌트를 들을 수 있을까요? 힌트는요, 저희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네, 상한 죄송합니다. 김용덕 전문가님의 네네. 종목에서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이 종목에서 네.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어떤 네. 종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나요? 지금 수익 중이신 종목에서 수익 중이신 네, 종목.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멋지신 게 사람들이 따라하기 좋은 JYP 엔터나 그런 대형주로서 이제 고고하게 수익을 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전문가님을 보면 내가 주식을 하면서 절대 망하지 않겠다. 이런 좋은 주식들로 수익을 내주시잖아요. 거기 또 감명을 받아서 오늘 그 기운을 받고 제가 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버전 2로 오늘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테니까요. 선한 그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좀 공개를 해드릴 거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것과 관련된 주식을 좀 소개할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소개할 종목과는 다른 종목이지만 이 종목이 관련 종목이에요. 관련주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종목명 맞춰보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도 함께 저랑 무방에서 확인해 보시죠. 종목님, 그러면 이 예시 종목으로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방금 알려주셨던 종목. 끝자리가 인베스트입니다. 인베스트요? 네, 근데 앞자리를 알려드리면 다 알려드리는 거라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동 인베스트입니다. 경동 인베스트요? 네. 경동 인베스트 좀 차트가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차트도 있고 지분도 좀 연관성이 있고요. 그런가요? 네. 너무 많이 힌트 주셨는데요? 네. 그냥 쫙 좋습니다. 빼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아가시라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올겨울 또 따뜻하게 해줄 만한 종목이다. 겨울 수혜주다라고 해주셨고, 그죠. 그다음에 경동 인베스트와 좀 어떻게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면 지분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룹주가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 예.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저는 이제 요새 또 감기가 유행하고 있어서 조류독감이라든지 감기, 진단키트 이런 쪽과 그다음에 이제 가스 쪽, 이제 냉난방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강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이제 불안한 장세, 국제 정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세에 봐야 될 만한 것들, 좀 봐야 될 만한 것들 얘기 드릴 거고, 사실 저번 무방에서 제가 이제 그린케미칼도 소개를 했지만 태경 BK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종목 다 좋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공개를 할 테니까 그 종목 충분히 도움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 추가적으로 또 도움될 만한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종목도 맞추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어지는 8시 주대장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오셔서요. 종목도 맞추시고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도 추첨 통해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 설전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